자, 23번. 여러분들, 비과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당목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족을 못했어.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지? 이걸 불성립이라 하잖아요. 이걸 만족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성립이라 하죠. 응? 그 성립을 전제로 무효 또는 취소를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 되게 한 요건이 뭐예요?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죠. 자, 이게 실현이 안 됐어. 우리 이것을 양도로 안 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는 게 뭐 있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상속 증여도 마찬가지야. 환지, 처분 및 보류제 충당, 양도 담보, 공유물의 단순 분할, 매매원인 무효 등의 소유권의 환원,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개된 양도 시 증여 추정, 이런 것들 양도로 보지 않았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양도로 보잖아요. 양도로 보는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양도가 있고 법률 규정의 양도 있죠. 법률 행위로 인한 양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보, 증여 등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 규정에 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양도로 보는 것 중에서 뭐가 있다? 비과세나 감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들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과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다는 말은 서로 별개의 문제예요. 아셨죠? 불성립과 무효 취소가 다르듯이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비과세하겠다, 감면하겠다의 말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무효와 취소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예? 1년을 민법을 공부했는데 1년을 민법을 공부했는데 무효 취소를 모른단 말이지. 그죠? 예. 여러분들 무효하고 취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원인이 다르고요. 절차가 달라요. 무효의 원인, 취소의 원인 다르잖아요. 무효권자가 맞아요? 취소권자가 맞아요? 취소권자가 맞는 거지 무효권자라고 있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당연 무효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결과는 같아. 무효의 원인, 취소의 원인, 절차 달라. 근데 결과는 같아. 비과세나 감면도 마찬가지야. 비과세의 요건, 감면의 요건이 달라. 원인이 달라. 그 다음에 절차가 달라. 비과세권자 없어. 1세대 1주택은요, 비과세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 비과세야. 근데 8년 이상 작용을 했어. 농지를 작용했어. 그럼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해야 돼. 감면권자의 감면이 있어야지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같아.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이때 비과세,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농지의 교환 및 분합, 그 다음에 1세대 몇 주택이에요? 1주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맞죠?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 발생한 소득, 조정금은 이거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인축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 배율 곱한 사년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다 뭐가 된다? 비과세 되지만. 그죠? 예, 조정금. 자, 지적 제사 제조세 관한 경제적 확정으로 지적된 부분 면적 감소돼 지급받는 조정금은 이건 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답은 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부여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아셨죠?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3번하고 4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과세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셨죠? 비과세는 세 가지. 그래서 1세대 1주택, 파산 선고의 한 처분, 농지의 교환 및 분합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조정금도 비과세네. 그래서 4번이 답이긴 해요. 예. 자, 4번. 자, 두 번째. 24번. 농지의 교환이 아까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농지의 비과세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이가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자, 뭐예요? A 농지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가액이 Y 되죠? 자, A 농지가 더 크잖아요. 예? 그러면 A 농지가 얼마야 돼요? 10억에 4분의 1 이하 되니까 얼마지? 2억 5천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뭐 산수 문제도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다시 한번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야 된다? 4분의 1 이하여야 되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쌍방 토지 가액이 얼마예요? 10억에서 Y를 차감해야 되겠죠? 이게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잖아요. 근데 10억이 크대요? Y가 크대요? 10억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 10억이 A 농지 가액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10억에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X 여기가 최대 얼마여야 돼? 2억 5천보다 작아야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답은 1번이에요. 최하 볼거 없어. 최하 볼 거 없고. 근데 이 문제는 이하를 보면 안 되고 최대치를 봐야 돼.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익이 적어도 얼마여야 된다? 2억 5천 이하야 된다고. (25번) 무슨 말인지 아셨죠? 힘들어.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 새로운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3년 이상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새로운 농지를 취득 후 몇 년? 무조건 몇 년 이상은 해야 돼요? 3년. 그래서 카에게 근편에 얼마 된다? 4분의 1이 된다. 답은 5번이죠? 여러분들 비과세 규정은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몇 번 문제야 지금 우리 23번부터 44번 문제까지인데 예? 요거 일부러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비과세 규정은 진짜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저조차도 함부로 답변을 못 해드려. 이게 왜냐면 가산세가 너무 세. 여러분들 1세대 3주택일 때는 36%에서 75%잖아요. 그 세금의 10%가 가산세, 20%가 무신고 가산세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나 힘든 문제라는 거죠. 가산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를 문제를 내기가 쉽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26번.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세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전원을 말한다. 다만 부가 단독 세대를 구성할 때 별거 중일 때는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보는 겁니다. 사망하거나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무슨 세대다? 동일 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납세무자인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합니다. 자,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하는 영업용 건물 사용자 양도할 때 1세대를 주로 보지 않고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공동 소유주택 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런 문제들이 필요 없다고. 응? 왜 필요 없는지 아세요? 5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수용등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또 봐요. 그러니까 예외가 너무나 많다고.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리고 4번도요. 공동소유주택은 원래 각각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공동 상속의 주택은 또 그 중에서 주된 사람 한 사람의 주택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서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지. 대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넘어가도 된다는 거야. 27번 30세 이상인 경우 사망한 경우 자 3번인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인데 증여받은 경우는 1세대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넘어가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28번)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야 되죠?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는 처분한 후 1주택을 부여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2년. 1세대 1주택 몇 년 보여야 된다? 2년. 자, 여러분들 28번에는 5번 문장만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답을 뭐 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응? 답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문장만 좀 기억하고 가세요.
자,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그냥 주택이 2년 보유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2주택이었던 자가 1주택이 되면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다시 보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런데 이것도 시기가 있어. 언제부터 취득한 거냐에 따른 취득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건데 어찌됐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5번도 또 기억해 보세요. 그럼들 28번의 답은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왜 틀렸어? 너무나 간단해. 틀린 이유는 3년이 아니라 2년이어야 되니까. 자, 5번 문장도 기억하세요. 5개 이상의 주택,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 선택하는 순서.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2개 이상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어? 양도할 때는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걸 먼저 본 것을 판다. 이렇게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한다? 선택한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이 있을 때는 선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29번. 응? 몇 번이지? 자, 다시 한번요. 29번. 이 문제가 아닌데? 맞나?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 새로 유치한 누준을 몇 년? 이거 아니죠? 이 문제가 아닌데. 자, 한번 볼게요. 29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가 난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순서를 옳게 이용되었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몇 년 거주?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 맞죠? 자, 다만 비거주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비거주자일 때는 3년 보유해야 돼요. 3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이 해당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 예? 3년 이상이 된다. 답은 몇 번? 2번.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1세대는 뭐 누구라 그랬어? 1세대의 전제는 거주자여야 된다고. 거주자여야 된다고. 아셨죠? 그래서 거주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세대가 안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비거주자로 집을 갖고 있다가 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이 됐어. 예? 그러면 그때는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돼? 비거주라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별로 좋진 않은데 만약에 비거주자가 몇 년 보유하고 있다가 3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거주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팔았어. 그러면 비거주자로서 A, B 기간을 갖고 있었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이때는 A, B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비거주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무조건 전환이 돼야 돼. 비거주자가 무조건 거주자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3년을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이나 비거주자일 때는 몇 년이 필요하다? 3년. 비거주한테 비과세를 해줄 수는 없어. 근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다음에 바로 팔아도 비거주가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면 비과세를 지금 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비거주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거주자로 전환이 돼야 돼. 그랬을 때 비거주자로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이라면 아셨죠? 이렇게. 자, 30번.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할게요. 다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로 순서대로 옳게 내려는 것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함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이내. 자, 직계존속의 동고복량이죠? 직계존속의 동고복량이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고 그 한 사람이 몇 세 이상이면 돼요?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 동고복량하고 세대 합치면 몇 년 내에 팔면 돼요? 10년 내에 팔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답은 몇 번? 5번. 5번. 그러니까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일 때 몇 년 내에 팔고? 5년. 동고복량이 직계존 동고복량일 때는 몇 년 내에 팔고? 10년. 그것만 알면 된다고. 5년, 10년. 대신에 이때 직계존속의 동고복량할 때 동고복량은 몇 세? 60세. 그것만 알면 됩니다. 아셨죠? 자, 3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31번)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법 숫자를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날부터 몇 년 내에 취득하고 1년 내에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자, 아이고, 이거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혼인으로 인한 2주택과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이해하시겠죠?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돼 있으면 몇 년 내에 팔고 5년 내에 팔고 직계존속의 동거물일 때는 10년 내에 팔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건 일시적 2주택이야. 이게 종존주택이거든요. 종존주택이고 뭐를 샀어요? 신규주택으로 샀어요. 근데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경과 후 취득해야 돼요? 1년 경과 후에 사야 된다고. 내가 어저께 사고 오늘 사면 안 된다고. 어저께 사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샀어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더 몇 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자, 이거를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3년 내에 양도를 해라. 아셨죠? 자, 그런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래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라면 신규 주택이 취득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몇 년 내에?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에? 예? 1년 이내에 뭐 해야 된다? 그 주택이 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이내 주택 세대 전에 이사를 해야 된다. 아셨죠? 이것도 몇 년? 1년, 1년. (32번) 옳은 것인데 여러분들 틀린 거 한번 볼게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된 때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게 1세대를 붙는다? 틀렸죠? 이거 몇 년? 5년이 아니라 3년. 조동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동대상 지역 있으면 1년. 취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한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를 유관한다? 자, 뭐가 틀렸어요? 응? 몇 년 이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으니까.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자, 수도권 밖의 주택이 아니라 이게 틀렸네, 이게. 3년은 맞는데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게 아니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겠지. 아이, 여러분들 봐봐. 아까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있죠. 맞죠? 이거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아야 돼. 근데 이거 뭐냐면 자, 종전주택이 있고 수도권 밖에 주택이 있다는 거야. 제가 이해하셨죠? 네. 취약 등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 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주택을 팔아야 돼? 종전주택을 팔라고. 대신에 이게 그냥 일반 주택일 때는 그냥 3년 내 이거 산 날부터 3년 내에 팔면 되지만 만약에 취약이나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전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뭐 한 날부터?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야. 응?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공부상에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응.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수도권 밖의 주택이 아니라 뭘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라고.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혼인한 날부터 16년이 된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은 일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는 6년이 아니라 5년. 이거 5년이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봉인해서 있을 때는 7년 8개월 맞죠? 답은 몇 번? 4번. 10년 이하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거니와 의미도 없어. 대신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풀어보진 않았지만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무슨 주택부터 팔아라? 일반 주택. 상속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일반 주택.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 시험에서 그거 나와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됐을 때는 상속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 일반 주택부터 팔아라. 그거 기억. 그 다음에 합가로 인한 게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합가가 있을 수 있고 직계존속의 동고봉인으로 합가가 있을 수 있죠. 이때 혼인으로 인할 때 몇 년 내에 팔고 5년 내에 팔고 직계존속 동고봉인할 때는 10년 내에 팔아라.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다만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원래는 3년 내에 팔아야 되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1년 내 팔아야 되고 1년 내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 대신에 새로 산 주택도 1년 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거 몰라도 돼. 그런데 이제 33번 문제 같은 건 중요하다고. 자, 33번 보시면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3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되냐고요. 자, 어찌됐건 33번에 1번도 틀렸죠? 몇 년 보유해야 된다? 1세대 1주택은 몇 년 보유하면 돼요? 2년 보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3년이어서 된다? 자, 좀 그렇네. 넘어가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이니까 3년도 냈는데 좀 이따 설명하고 2번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독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건축할 때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뭐한다? 통산하는데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기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잖아요. 맞죠? 이게 좀 힘든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거주 기간은 A 플러스 C야. 무조건. 무조건. 하지만 보유 기간은요.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의 재건축이거나 또는 그럴 때는 A 플러스 C로 한단 말이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멸실된 기간과 재건축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돼 있으면 쓰면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주 기간을 따질 때는 무조건 A 플러스 C야. 근데 보유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고 A 플러스 C만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멸실된 기간과 재건축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냥 통산한다라고만 쓰면 되지. 거기에 뭐 공사 기간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은 출제 교수님은 답을 2번으로 했는 것 같아. 2번으로. 자, 3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일 때는 이때는 합산한다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동일 세대였으니까. 그 5번 봐봐. 5번. 에이, 5번에 나와 있구나.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에 보유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라고 돼 있는 거라고. 그럼들 2번하고 5번하고의 차이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한지를 통산다. 이게 틀린 건데 이게 법률의 규정,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통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통산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자, 34번. 늘 34번 문제가 좋아. 34번 문제가 제일 좋아요. 34번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중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건설 임대주택 몇 년 이상 거주해라.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해외 이주 및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일 출국함으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수용 등의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다? 비과세,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할 수 있어요.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을 참여한 자가 그 사업의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 전일 이전하면서 다른 주택에 양도할 경우 자 5번이 틀렸는데 취득 후 1년간 거주한 주택을 사업상 형편이 아니라 근무상 형편이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요거 몇 가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건설 임대주택일 땐 몇 년 이상 거주해라? 5년 이상 거주하는 거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무슨 관계예요? 임대차야, 맞죠? 그리고 일정 이상을 거주하다가 이게 분양으로 바뀐다고. 맞죠? 분양으로 바뀌는 게 우리는 이게 뭐예요? 취득이라고. 취득일부터 몇 년 후에 양도해야 되는데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해야 돼. 1세대 1주택 2년 보유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의 특성상 보유를 2년을 못했어. 보유를 2년을 못했어도 몇 년 거주했으면 5년을 거주했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이거라고 1번. 네? 두 번째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의 형편이라면 이때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을 임대했어요. 임차일이야, 전입일이야. 전입일이고 2년이 지나서 그 주택을 샀어. 아셨죠? 그리고 자 9개월이 돼서 전출을 갔어. 부산으로.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이걸 양도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내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임차를 해서 살고 있다가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9개월 동안 거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팔았어. 그럼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이라면 적어도 몇 년을 보유했어야 돼? 2년을 보유했어야 되지. 근데 2년 보유 못했어. 맞죠? 그런데 다행히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예? 그럼 이 사람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럼 1년을 거주했어요? 못했어요? 1년 거주했어요? 못했어요? 보유 기간 중에는 9개월밖에 거주를 못했지. 맞죠? 근데 여기서 1년 이상의 거주는 보유 기간 중에 거주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최대 2년 9개월 거주했네. 그러니까 이때 보유 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보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게 대신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건설 임대주택일 때 몇 년 거주? 5년 거주. 취약 질병 치료 근무상의 형편일 때는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보유 안 해도 비과세 해주겠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까 틀린 점은 뭐냐면 아까 틀렸던 것은 근무상의 형편이지 사업상의 형편이면 안 된다고. 아까 그게 문제였고. 아셨죠? 그럼 거주도 안 해도 돼. 거주 안 해도 돼. 거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수용됐어. 수용될 때는 거주 안 해도 된다. 아셨죠? 그리고 해외 이민 갔어. 거주 안 해도 돼. 대신에 해외 이민을 갔어도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팔아. 출국일로부터는 2년 내에 팔면 돼.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틀린 것은 요게 틀린 거야. 요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43번만 마지막 볼게요. 자, 보세요.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0억. 필요금비가 6억이에요? 6억. 그럼 양도차익은 4억이죠?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보유했죠? 그럼 일반 자산일 때는 어떻게 되지? 일반 자산은 일반 그냥 비과세 상관없이 일반 자산이라면 얼마가 되죠? 양도차익에 4천이 되죠? 그럼 원래는 3억 6천이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1세대 몇 주택이래요? 1주택이래요. 자, 그러면 얼마에서 10억에서 9억을 뺀 1억에 대해서만 가서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4톤이 되겠죠? 10억 중 40%가 이익이잖아. 그럼 1억 중 40%가 이익이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자, 옳은 것을 찾으래. 자, 비과세 불가능이죠? 비과세도 가능할 수도 있지. 얼마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 가능하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겠죠? 맞죠? 그리고 양도차익은 4억이 아니라 4천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자, 이 문제 잘못됐어. 왜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면 이제 4천이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장특해야 되잖아. 장특했어야 되죠. 이때 여러분들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2년 이상 거주를 못했으면 4천만 원에 10%만 해야 되겠지. 돼요, 안 돼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했어.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5년에 4%니까 20% 해서 얼마예요? 2000에 20%니까 800 맞죠? 800에다가 거주를 몇 년 했는지가 안 나왔잖아.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너도 해줘야 되겠죠. 문제가 좀 안 맞네. 이리저리. 응?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다 뭘로 했을까? 그래서 이 문제 뭐 다 잘못됐네. 예? 근데 그냥 차라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대로 하고 5년 이상 거주, 5년 거주라고 할게요. 5년 이상 5년 거주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장특도 어떻게 돼요? 장특도 4천에다가 20%, 4천에다가 20% 하면 800, 800 하면 1000, 600이 돼 되겠죠? 예?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2400이 돼 되겠죠? 맞네. 2년 거주를 했구나. 예? 그런 다음에 기본 공제해야 되겠죠? 예? 기본 공제는 6억 초과 9억 초과 그런 거 한 게 없어. 그냥 무조건 250 하면 되지. 그럼 과세표는 얼마가 돼요? 2150이 돼야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당치 한번 해볼게요. 비과세 가능한데, 얼마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 1억에 대해서는 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4억이 아니라 4천. 그러면 5년 거주를 했을 때 양도소득 금액은 2,400이 맞죠? 이건 맞죠? 네, 과세 표준은 2,400에서 250 빼니까 2,150이 돼 되겠고, 세율은 6에서 45% 적용해야 되겠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지만 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이 유형의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특히 장특에 관한 문제. 아셨죠? 그래서 올해는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문제는. 응?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약 30문제 모의고사 문제 전체 범위로 해서 한번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오세요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